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한국사 35번째 시간 JSA 정선아입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 임진왜란입니다. 임진년의 왜가 쳐들어와서 난리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요. 즉 임진년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한 사건입니다. 16세기 말 동아시아 국제전쟁이다 불렸던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쵸, 누가 뭐라 해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쵸, 이순신이 떠오를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유성룡, 선조, 피난, 의주까지 갔다, 세자인 광해가 맹활약했다, 명나라가 파병했다. 정말 많은 키워드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둥둥둥둥 떠다닐 겁니다. 오늘 그 얘기들을요 우리가 한번 꿰어보도록 합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쯤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5,000원짜리의 주인공 이이가 임금인 선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이는 선조에게 이러한 제안을 해요. 나라가 오랫동안 태평하다 보니 군대와 식량이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오랑캐가 조금만이라도 소란을 피우게 되면 이거는 온 나라가 술렁이고 너무나 혼란스럽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큰 적이 침범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자? 10만의 군대를 키우자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10만 양병설이에요. 하지만 선조는요, 거절합니다. 굳이 민심을 동요시킬 이유가 없고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면서 거절을 해요. 이이가 선견지명에 있었던 거죠. 사실 지금 조선은요, 적이 쳐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건국하고 약 2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실 큰 외적의 침입이 없이 쭉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일본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전해지게 돼요. 100여 년 넘게 분열되어 있었던 일본이 통일되었고 이들이 조선을 침략할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은요, 사신단을 보냅니다. 통신사를 보내는데요. 동인에서 1명, 서인에서 1명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요. 대규모의 사신단이 일본을 다녀와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들은 각기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서인 황윤길은요. 일본이 곧 침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동인인 김성일은요. 일본은 쳐들어오지 않는다. 도요토미는 큰일을 벌일 만한 그럴 정도의 사람이 못 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섬나라 일본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쟁 준비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일본은 쳐들어왔고요. 심지어 이들은 100여 년 가까이 전국시대라고 하는 혼란 속에서 자기들끼리 여러 차례 싸웠던 전투 경험이 대단했던 군대였고요. 심지어 신무기인 조총을 앞세워서 1592년 부산을 통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세운 명분은 무엇이었느냐?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는 길이니 길을 비켜라 였고요. 조선은 명과 4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주 끈끈한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길을 비켜주지 않죠. 그러니 일본의 침략을 고스란히 이 조선이 당하게 됩니다. 와,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김성일은 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똑같이 가서 봤잖아요. 내 눈으로 봤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김성일을 위한 변명을 좀 하자면요. 김성일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보고하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떨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김성일은 어떻게 되냐면요. 죄인의 복장으로 한성으로 향하다가요. 전쟁이 터져버리면서 결국엔 다시 경상도로 돌아가서 군량과 군대를 모아 적을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완전히 조선이 밀려요. 쭉쭉쭉쭉 일본이 치고 나갑니다. 관군? 완전히 무너져요. 선조는 바로 피난 행렬에 동참하게 되고요. 한양을 떠나 개성, 평양, 의주까지 가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그 당시 가장 신뢰받고 있었던 신립 장군에게 일본군과 싸워라 라고 명했지만요. 충주에서 결국에는요. 탕금대의 배수진을 쳤던 이 신립 부대는요. 완전히 조총 부대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게 됐고요. 신립은 자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충주까지 뚫리게 되면서 한양이 불과 20여일 만에 함락되게 되고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 경복궁 불타버리고요. 선조는 떠나고요. 예, 전쟁은 파죽지사류 일본이 지금 북진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평양성까지 뺏겼던 조선이요. 그 이후에 일본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왜 그랬느냐? 바로 이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두둥 두둥 두둥.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로 그쵸,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요. 이 남해안에서 전쟁을 굉장히 찬찬히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선박이었던 군함 판옥선과 거북선을 준비해 놨던 인물이고요.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해서요. 사천포, 당포, 한산도, 앙골포, 부산포에 이르기까지 연전 연승을 거두면서 일본 수군의 서쪽 진출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이 당시 일본의 계획은요. 육로로 선발대가 진출하고요.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으면 바다를 통해서 서남해안의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역을 거쳐서 보급을 쭉 한 후에 이들이 바로 평양 쪽에서 육로로 진출했던 이 일본 군대와 함께 만나는, 보급을 하는 그런 루트였는데요. 지금 남해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순신의 수군에 쫙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일본군은요. 북쪽으로 진격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초기에 막 정신 못 차리고 패퇴하던 관군도 좀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요.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의병은요. 관군이 아니에요. 나라의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의롭게 일어난 이들입니다. 어떤 이는 승려였고요. 어떤 이는 양반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지역에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재산을 내놓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의병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경상도 의병 곽재우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지역에서는 지역 전문가, 이 지역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하는 의병이 일어나고요. 바다에서는 이순신의 수군이 맞고요. 그리고 조정에서는 명나라의 대규모의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우리와 친해서 군대를 보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거는 오산이에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친구를 도와서, 동생을 도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명나라는, 명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형제의 나라 조선을 위해 우리가 대규모의 군대를 파병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조선이 넘어가게 되면 금세 랴오뚱반도고요. 랴오뚱반도 지나면 바로 명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이에요. 지금 명나라는요. 자신들의 안위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래서 명나라의 대규모 군대가 말로는 멋있죠. 조선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조선과 명의 연합군은요. 그 이후에 일본과 결전을 벌이게 되고요. 한 번은 승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명과 일본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멈추기 위한 휴전회담이 진행이 돼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휴전회담은 어떻게 되고요? 결렬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휴전회담 결렬 이후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한 것을 임진왜란 긴 과정 가운데 1597년 정유년에 다시 쳐들어왔다라고 해서 정유재란, 다시 제자, 리라는 의미. 그래서 정유년에 다시 쳐들어왔다, 정유재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순신은요. 관직에서 쫓겨나서요. 백의종군하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조선의 수군이 7천량 해전에서 완전히 탈탈 털리고 완전히 전멸하게 되면서 결국엔 다시 선조의 부름을 받잡고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했던 멘트가 바로 그거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가 나선 전쟁이 바로 명량입니다. 남아있던 12척의 배와 수리에서 함께 합류한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 133척의 배를 격퇴한 그 믿을 수 없는 전쟁 명량대첩에서 크게 승리한 조선은요, 계속해서 지금 임진왜란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엔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하는 일본군을 끝까지 따라가서 일본군과 마지막까지 싸운 이순신, 노량 앞바다에서 전사하게 되니 이게 이순신의 마지막 23번째 전투였던 노량해전입니다. 이 전쟁이 끝이 나면서 7년간의 전쟁은 끝이 났지만 이 전쟁의 결과 동아시아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명나라는요, 재정 파탄을 이겨내지 못하고 급격히 쇠락하게 되고요. 조선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게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일본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아예 정권 자체가 바뀌게 되면서 17세기 초에 에도막부라고 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권으로 아예 정권이 교체되고요. 이 틈을 타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만주족, 여진족이 급격히 성장하니 그가 바로 누구다? 예, 후금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후금이 주인공이 돼서 조선과 전투를 벌이는 정묘호란, 그리고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조선을 침략하는 병자호란, 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정선아였습니다.